6070 늦깎이 인생 에세이. 이 글은 9명의 늦깎이 학생들의 이야기 중 4부 가족 이야기, 정순자님, 정계수님 이야기입니다. 지난 삶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낭독하며 힘들었지만 잘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금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앵두와 할머니 정순자.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햇살이 눈부신 봄날 하늘을 올려다 보니 내 고향 충청도 광천이 생각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우리 집 산꼭대에 커다란 앵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앵두나무가 있는 고향집 그곳에서 할머니가 우리 오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소박하고 어여쁘던 앵두꽃이 떨어질 때 엄마도 꽃잎 따라 가셨습니다. 봄이 오래도록 계속 되기를 바랐지만 어느덧 앵두꽃이 졌습니다. 찔레꽃이 피고 연분홍 앵두꽃이 필 때면 강하고 엄하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봄하늘처럼 따뜻했지만 무서운 호랑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근처에는 가보았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다니다 2학기쯤 공부 검사를 하는 오빠를 보며 여자가 공부하면 팔자가 사납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크게 웃으면 경망스럽다고 큰 소리로 웃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홀로 자식들을 키우시고 손주까지 키우신 할머니의 말투는 늘 엄하고 무서웠습니다. 매사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호랑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호통이 무서운 날에는 조롱조롱 매달린 파란 앵두 열매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매서운 할머니의 주먹같이 보였습니다. 나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유난히 입이 짧은 내게 문갑에 감춰둔 김을 넌지시 주시기도 하셨지요. 못나나 밥 먹어라 라고 큰오빠가 놀릴 때면 할머니는 벼락을 치셨습니다. 이놈이 제일 예쁜 손녀한테 라고 하시며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계절이 주는 선물도 대가를 치러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둘러싸고 있는 앵두나무에 빨갛게 익은 앵두가 가득해져도 할머니는 그냥 먹어라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흰 머리를 한 줌 뽑아야 그제서야 쪽박을 건네주시면서 담길 만큼만 앵두를 따서 먹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앵두꽃이 피고 지고 몇 해가 갔습니다. 파란 앵두 열매가 조롱조롱 열린 어느 봄, 나는 무작정 서울행 완행 열차를 탔습니다. 15살 처음 탄 서울행 열차 안은 무섭고 설렜습니다. 서울 다녀온 친구들을 보고 나도 예뻐질까 싶어서 친구를 따라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오빠도 무서운 할머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겁도 없이 도착한 서울의 밤은
고향의 밤보다 더 캄캄해 보였습니다. 나의 고단한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언니네 집에서 잠깐 있다가 두부 공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두부 목판을 보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목판 모양에 따라 가격이 달랐습니다. 배달된 가게로 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도 했습니다. 두부가 많은 날은 남은 두부를 내게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팔아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두부 한 개 값으로 두부 두모 세모를 주면서 팔았습니다. 영등포에서 착실하다고 소문이 나 다른 공장에서 나를 서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이 무섭다는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 옮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느덧 서울살이에 적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식도 없이 지내는 저 때문에 고향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수소문하여 둘째 오빠가 찾으러 왔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을 갖고 오빠를 따라서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눈이 많이 온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오빠랑 나란히 걷는데 연인인 줄 알고 지나가던 남성네들이 휘파람을 불어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가 내 나이 18살이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저를 보자 할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서울 간다면 보내줄 테니 몰래는 가지 말아라. 할머니의 걱정을 뒤로 한 채 한 달쯤 되던 때 또다시 친구 따라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친구랑 신설동에 있는 욕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중식 요리사였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욕고 공장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라. 통행 금지에 걸리면 근처에서 자고 새벽에 통행 금지 끝나면 또 왔습니다. 할머니는 철부지 손녀를 좋은 혼처 자리에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서울은 무섭고 각박하다. 가지 말아라. 할머니가 있어야 좋은 혼처 자리에 보낼 수 있다 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연애를 해서 남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나는 남편의 아내이자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의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식구들의 가장으로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나의 버팀목은 바로 무서운 할머니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5 못난 소녀가 올까? 기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할머니,
이제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생은 할머니의 앵두처럼 공짜가 없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앵두를 따먹을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께 배운 것을 지금까지 내 인생의 근본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살이 하는 동안 몇 번이고 찾아가서 맛있는 것 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면 택시라도 타고 자주 갔을 텐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은 마음이 깊어서인지 며칠 전 꿈속에서 찾아갔던 고향집.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에 앵두꽃이 활짝 피겠지요. 잘 익은 앵두만 골라 할머니 손에 수북히 따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체크 바지. 정계순 글, 서하연 손녀 그림. 체구도 발도 컸던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은 정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린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자 이웃 동네로 일을 가셨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날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아버지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실망을 했습니다. 옷을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나는 사남매 중 둘째 딸입니다. 언니 동생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만 옷을 사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를 불러 내일 장에 가서 개순이 바지 하나 사다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파란 체크 바지를 사왔습니다.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옷이라고는 어른 옷을 줄여 만든 흰 저고리에 검정 똠방 치마랑 언니에게 물려받은 옷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주신 새 옷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원에서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늘 우리 곁에 없던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설날에는 새 옷 체크 바지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빨간 스웨터에 체크 바지를 입고 아버지가 사준 옷이라고 자랑하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밤이면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바지만 자주 입어 무릎이 낡아 구멍이 났습니다. 키도 자라 바지는 발목 위로 쑥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는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보자기에 꽁꽁 싸 문갑에 넣어 두었습니다. 체크 바지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작아진 체크 바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체크 바지는 나에게 기쁨이자 그리움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몇 년 뒤 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동안 머무시다 또다시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 25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체크 바지도 잊혀진 25살이 되던 해 작은 집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체구도 발도 커서 정장군이라고 불리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내 기억 속에 머문 아버지와 체크 바지, 아버지도 체크 바지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옷을 줄여 입고 언니 옷을 물려 입다 처음으로 새 바지를 입고 너무 좋아 잠을 설치던 막내딸 개순이를 아버지는 예뻐하셨을까요?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아버지의 보따리를 손녀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날 좋아하셨을까? 네, 하고 손녀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보따리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추억 속 서랍장 한 칸을 차지하는 아버지와 체크 바지, 이제 그 그리운 마음을 곱게 접어서 넣어 두어야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부천 춘희 성인문예학교에서 정계순이 쓰고 낭독하고 손녀 서하연이가 그리다